자, 질문 받겠습니다. 80쪽에서 있나요? 성수명 70번 또 70번 우리가 한 변에 정사각형 안에 저기 사각형을 쪼갰는데 색칠된 둘레 길이가 16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직사각형의 길이를 두 분으로 하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달래요. 얘 정사각형입니다. 얘 한 변의 길이는 10이고요. 내가 얘를 그런 식으로 쪼갰습니다. 그랬을 때 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16이고 넓이가 14였대요. 이때 얘랑 얘를 두 분을 하는 2차 방정식이 얘라고 합니다. b-a를 구하시오. 자, 쌤이 되게 간단하게 그냥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얘네들입니다. 결국에.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얘네들이 아니라 제 B급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둘레 길이랑 넓이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지수를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은 당연히 가로랑 세로를 미지수로 둘 거예요. 자, 가로를 P, 세로를 Q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식의 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둘레의 길이잖아. 둘레의 길이는 가로, 세로를 몇 배 해준 거야? 2배죠. 그죠? 그래서 2배 한 P 더하기 Q가 16이니까 P 더하기 Q는 그냥 몇이었다? 8. 자, 넓이는 그냥 곱해주면 되죠? PQ는 몇이다? 14다. 그지? 이거 인수분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노란색의 길이는 PQ로 표현해주면 무슨 식일까를 생각을 해요. 가로는 몇 식이겠어요? 그럼요. 10-P.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세로는 뭐겠어? 그렇지. 자, 그럼 나는 10-P와 10-Q를 두 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얘야. 얘네들의 두 분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두 분의 합 20 마이너스 괄호 열고 P 더하기 Q가 몇이야? P 더하기 Q 집어넣으면 12죠? 그게 몇 A예요? 근각계수에서. 그래서 A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요 10-P와 10-Q 전개하시면은 100 빼기 P 더하기 Q 플러스 PQ죠. 이거 이제 대입하면 몇일까? 10PQ. 10PQ. 그럼 얘는 80. 20에 14 더해주면 몇이에요? 그렇지. 그게 근각계수 관계에서는 뭐예요? A가 6이고 B가 34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흔히 변형이 되니까 답을 구할 수 있다 인 겁니다. 여기 앞에 10이 있어요. 됐죠? 그냥 그런 거를 내가 이제 하면 된다. 자, 81쪽에서 질문 77번 또 5번 6번 5, 6, 7 4번도 4, 5, 6, 7. 자, 74번 저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 다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짝수 판별식 써주면은 C제곱 마이너스 AB죠. 뭔지 몰라요. 두 번째 써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C죠. 세 번째도 쓰면은 뭐 나와요? B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3번에 나오는 이 판별식이 서로 무슨 관계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쟤네 셋을 뭐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더하세요. 더하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 B, B, C, C예요. 자, 이거 무슨 공식이었어? 고생공식 변형에서 2분의
1 완전 제곱식 공식이었죠? a-b, b-c, c-a. 자, 그러면 아직 나는 다 더했는데 이거 부호 몰라. 그지? 근데 내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인 거 보니까 적어도 얘는 음수는 아닐 거야. 그지? 몇 이상이다? 0 이상이지. 자, 3개를 다 더했는데 0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 0 이상이 되려면은 적어도 하나는 무슨 수가 돼야 될까? 0 이상.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거는 적어도 하나는 뭘 가진다는 거예요? 실근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왜? A랑 B랑 C랑 같아 버렸으면은 그거는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중근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말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냥 실근을 가지는 거지 서로 다른 들어가면 안 돼. 얘가 0보다 크다는 보장은 아직도 없어. 그래서 저걸 보고 우리가 아는 식으로 변형하는 문제였습니다. 75번.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3을 제곱을 한 값이 x-2m x-3m 플러스 9가 될 때 f3의 최소를 구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전개해 주고는 쉽죠? 좌변을 전개하지 말고 우변을 전개해 볼까요? 그리고 우변 전개하면 뭐 나와? x제곱 마이너스 5mx 더하기 플러스 6m 플러스 그죠, 6m제곱 플러스 9입니다. 근데 얘가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우변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얘가 완전 제곱식이므로 한 배씩은 당연히 뭐 쓸 거야? 0 쓸 거야. 자, 짝수 한 배씩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요. 이게 몇 나와요? 25 빼기 24니까 제곱 마이너스 32 36이네. 걔가 0이 됐어요. 그럼 m은 몇 또는 몇이었다? 그렇죠. 풀마 6이었습니다. 그럼 m이 6일 때 fx 플러스 3은 도대체 뭐의 제곱식이었을까? m이 마이너스 6일 때 fx 플러스 3은 뭐의 제곱식이었을까? 둘 다 보여주면 됩니다. 첫 번째, m이 6일 때. 자, m이 6이면 요놈이 무슨 완전 제곱식이었어? 누구의 완전 제곱식이었어? 대입해주면 x제곱 빼기 30x. 뒤에는 그러면 당연히 뭐 그거 제곱식 나오겠죠. x 마이너스 몇의 제곱이었어요? 그렇지, 15. 15 2배야 30이니까. 됐죠? 그런데 fx 더하기 3의 제곱이 요거의 제곱이니까 fx 더하기 3이 이거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제곱이 제곱이다. 우리 a제곱은 b제곱이다의 해는 항상 뭐예요? a는 b다? 아니라 a는 풀마 b다지. 제곱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fx 더하기 3은 해가 어떤 형태로 나온다는 거야? 풀마 x 빼기 15로 나온다는 거야. 1차식인데, 그지? 그럼 fx 중에서 우리가 구하려고자 하는 값은 f3이잖아. 나는 f3만 필요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3 대입해봐. f3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몇 또는 몇이에요? 여기 3 넣으면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어차피 풀만 붙이면 그냥 풀만 12겠죠. 3 넘어가면 빼죠. 풀만 12에서 3을 빼봐. 플러스 10에서 3 빼주면 몇이고 마이너스 10에서 3 빼주면 몇이고. 그럼 이 중 하나라는 거고. 그럼 두 번째 m이 몇일 때? 마 6일 때도 내가 따져봐야지 사실. 그럼 얘는 원래 뭐의 완전 제곱식이었을까? x제곱 플러스 30x니까 그렇지, 플러스 15제곱. 그럼 fx 플러스 3도 풀마 6 x 플러스 15.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f3만 구하고 싶기 때문에 3을 대입해주면 얘는 18, 풀마 18에서 3을 뺐어요.
그럼 플러스 18에서 3 빼주면 몇이고 마이너스 18에서 3 빼주면 몇이고 그럼 누가 제일 작아? 90. 그걸로 구하는 거야. 그냥 나는 fx를 구하는 게 아니라 f3만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식의 형태 4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4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하는 게 2차 방정식이야. 한 배 써서 완전히 만들자. 근데 그 n값이 2개가 나왔을 때 2개 다 쓰고 그 하나에 대해서 제곱은 제곱이니까 필마를 꼭 붙여줘야 된다. 필마를. 잘 적어주시고요. 자, 376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근으로 가질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 자,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이 서로 다른 두 자연수분이고요. 무엇보다 a, b는 소수예요.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거야. 자, a, b가 소수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a, b가 소수가 되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소수의 특징은 뭐야? 그지, 약수가 몇 개 없어.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a랑 b가 소수라고 했는데 얘가 사실은 근과 배수 관계에서는 두 근의 뭐야? 곱이지. 아니 내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진다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a고 알파 베타가 b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중요하다는 거야. 얘는 소수야.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이야.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누가 돼야 돼? 누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알파 베타도 자연수래. 맞아? 마이너스 될 수 없잖아. 분수도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1이니까 알파를 1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은 베타 더하기 1 얘도 소수가 돼야 돼. 알파 1이라고 가정하면 베타는 소수인데, 아니 베타는 소수인데 베타 더하기 1도 소수야? 그런 소수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2랑 3밖에 없지? 그래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얘가 3이고 얘가 2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AB고 알파랑 베타는 뭐라고 보겠어? 1. 그렇지, 1, 2.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면은 5가 되겠죠? 소수 특징. 소수 특징.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조금 미숙하게 해놓으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단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7. 자, 루트가 많이 있네요. 루트 nn 플러스 1 빼기 n x제곱 빼기 루트 nx 플러스 n은 0의 두 분을 알파 n과 베타 n이라고 했을 때 알파 1 빼기 알파 2 더하기 알파 3와 베타 1 빼기 베타 2 더하기 베타 3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거를 보면은 알파 n 더하기 베타 n만 구해주면은 1, 2, 3 집어넣어서 덧셈 뺄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뭘까? 그냥 쓰세요.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뭐예요? 뭐는 뭐예요? 루트 nn 플러스 1 빼기 n분의 루트 n이겠죠? 그지? 합이니까. 됐죠? 자, 그럼 이거 유리화해보자. 뭐 나와요? 루트 nn 플러스 1 플러스 n화 유리화해주시면은 부모는 n제곱 플러스 n에서 n제곱 빼는 거지. n분의 루트 n 루트 플러스 n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n분의 루트 n 약분해서 분모가 이렇게 루트 n 해주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이거 뭐 나와? 앞에 거는 이게 nn 플러스 1이었으니까 루트 n 플러스 1
뒤에 거는 루트 n분의 n이니까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알파 1 더하기 델타 1은 뭐겠어요? 루트 2 더하기 1. 알파 2 더하기 베타 2는 뭐겠어요?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알파 3 더하기 베타 3는 뭐겠어요? 2 더하기 루트 3. 근데 누굴 빼? 2는 빼. 3은 더해. 됐지? 이거 빼라고 했어요. 2는 뺐으니까 루트 2 빼기 루트 2 지워지고 루트 3 빼기 루트 3도 지워지니까 2 더하기를 답은 3이다. 됐어요? 뭐 이거 합도 안 주어졌네? 그지? 내가 이거 보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이거 식의 형태가 그래도 1은 1, 2는 2, 3은 3 이런 거 묶여지잖아. 그럼 근각에서 관계를 먼저 따져봐야지. 거기다가 이제 n은 1, 2, 3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적어보시고 잠깐만 빠르게 가져올게. 자, 80 이쪽에서 질문. 이쪽 79번 81번 80번 79 80 81 두 실수 A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에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른 두 분이고요.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3B는 0은 알파 더하기 2와 베타 더하기 2를 근으로 가집니다.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은 양수.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은 알파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1제곱. 자, 이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전부 다 이용을 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고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몇이고 b다. 그럼 두 번째 식을 바로 가세요. 두 번째 식에서 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는 몇이고 R3이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 더하기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인데 걔는 몇 B고 3B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겠네. 이제 자, 그러면 1번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4야. 넘어오면은 2A 더하기 4는 0이야. A가 나왔어. A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2였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얘 사라지고 나면은 맞아? 다시 잘못 적은 거 없죠? 그럼 됐고 그럼 여기다가 A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그냥 플러스 2니까 얘가 8이고 B 집어넣으면은 B 더하기 8이죠. 오케이. 그럼 B가 몇이에요? 그렇지. 쌤이 아까 B가 0 나와가지고 얘가 플러스 2였죠.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나는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에 대한 관계식이 궁금한 거니까 다시 1번으로만 돌아가시면 돼요. 이제 2번은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에
x제곱 더하기 2 빼기요. x 더하기 4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였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을 구할 건데 우리가 이거 곱셈공식 변형을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이용할 거냐면은 얘를 가지고 대입을 하는 순간 알파 제곱은 2 알파 빼기 4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거를 나타내서 우리가 결국 필요한 거는 자연수의 최소값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부터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쭈르륵 써올게. 자,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라고? 2라고. 그지? 그러면 가능성 있겠네. 그러면 두 번째 제곱 더하기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제곱 더하기 제곱과 같을까?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나 이거 이용해 볼래요.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8이었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었는데? 얘였잖아. 그지? 2였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네? 안 되네? 그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도 가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몇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이거 뭘 곱해주면은 간단한 식 나오거든요. x 플러스 뭘 곱해주면 될까? 플러스 2. 그렇죠.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곱해주면은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8은 0이었어요. 그럼 알파 세제곱도 몇이고? 마이너스 8이고 베타 세제곱도 몇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이었어요. 아직 아니네.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뭘까? 뭐겠어? 이거 알파 세제곱 곱하는 알파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8 곱하는 알파, 마이너스 8 곱하는 베타, 마이너스 8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이었겠지. 그럼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도 몇이겠어? 마이너스 8 곱한 알파 제곱, 마이너스 8 곱한 베타 제곱이니까 이거 구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해주시면은 플러스 32죠. 얘는 양수가 됐어. 그러면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은 몇이 나올까요? 알파 6제곱 베타 6제곱 몇이 나와요? 64랑 64잖아. 그지? 아니 숫자 너무 커버리는데 128 나오지? 아직도 아닌 거야. 이제 뭘 구해야 돼? 알파 7제곱 구해줘야겠죠? 완전 알파 7 더하기 베타 7은 뭘까요? 그러면 얘는 알파 6제곱이 64였잖아. 64배를 한 알파 더하기 베타였어. 그러니까 얘는 128이 나오죠.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뭐가 생겼어? 숫자가 같은 양수가 생겼다. 그게 최초로 나온 애는 6이었지. 그래서 얘는 6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니까 곱셈공식 변형을 계속 이용했으면은 계산을 많이 해야 돼.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빨간색처럼 세제곱 더하기 8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용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얘를 이용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규칙을 찾는 문제였어요. 79번. 한 10번. 자, 9 이하의 서로답은 양의 정수 A, B입니다.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0이 정수해를 가집니다. 기억 A, B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 니은 A 더하기 B의 최대가 14 디귿 두 근의 차는 2n꼴이면 짝수입니다. 자, 볼게요.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정수해라고 했으니까 m과 n이라고 합시다. 기호를 정수 미지수는 보통 mn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m 더하기 n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a라는 거지. 그 다음에 mn은 뭐라는 거야? b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m 더하기 n이 마이너스 2 곱하기 a라는 거는 얘는 짝수였다는 거야, 홀수였다는 거야? 이가 곱해져 있잖아. 이가 곱해져 있으면 반드시 짝수예요. 자, 짝수라는 소리는 2로 나눠 떨어지면 짝수예요. 두 개의 정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데 그러면은 뭘 더하기 뭐가 짝수가 나와? 홀수 더하기 홀수이거나 짝수 더하기 짝수지. 그럼 홀수 더하기 홀수를 곱해주면은 얘는 뭐가 나오겠어? 홀수도 될 수 있지만 짝수 곱하기 짝수 해주면 뭐가 나오겠어? 짝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B가 반드시 짝수라는 보장이 홀수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A, B는 적어도 하나가 홀수라는 말은 이상한 거야. 됐어? 짝수일 수 있다고. 두 번째,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14다라고 했는데 그럼 걔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A 더하기 B 뭐 할까? A가 최대, B가 최대 뭐 이런 걸로 볼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B가 최대면은 A도 최대가 되겠지. 이해돼? 아니 두 수의 곱이잖아. 두 수의 곱이 큰 값이 나와야 걔네들의 합도 큰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B가 최대일 때 생각해 봅시다. 그 9일 때를 볼게요. 그럼 M과 N은 몇 곱하기 몇이야? 1 곱하기 9일 때가 A가 가장 큰 값을 가지겠지. 그지? 얘는 정수애니까 M과 N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9일 수 있잖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곱하기 A잖아. 그럼 A는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그지? 그럼 5 더하기 9니까 14가 될 수는 있죠? 근데 걔가 아니라 다른 숫자도 가능한지 볼 거야. 만약에 얘가 작아졌어. 한이라. 그럼 M하고 N의 합은 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겠죠? 더 작아질 거니까 얘도 작아질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나는 B가 최대 9일 때 A가 최대 5 나왔으니까 합은 14다. 이것만 보아도 충분하다. 그치? 내가 그럼 유일하게 볼 거는 이거였어 사실은. 곱이 9였을 때 M하고 N이 3, 3 나올 수도 있었지. 근데 3, 3 나와도 어차피 두 분의 합은 더 작아져요. 심지어 얘는 서로 다른 정수라고 했으니까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그걸로 해결하시면 되고 디귿 두 분의 차는 짝수이다라고 했는데 두 분의 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각에서 이용해줘요. 자, M 더하기 N 아까 이거였고 M은 이거였잖아. 그러면 M 빼기 N은 뭐야? 제곱 해볼까? N 빼기 N의 제곱은 뭐예요? M 더하기 N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4mn. 자, M 더하기 N은 2a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면 4로 묶어서 a 제곱 마이너스 b죠. 자, 루트 씌워보세요. 그러면은 m 빼기 n, 즉 m과 n의 차가 뭐 나와? 2루트? 얘 나오지? 근데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m과 n의 차, 정수랑 정수를 뺐단 말이야. 그러면은 걔가 루트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 그럼 이 수는 무슨 수야 당연히? 당연히 정수일 거야. 네?
근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지금? 2가 곱해져 있거든. 그러면 짝수 맞죠. 그래서 이 2가 있어서 답이 짝수가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걸로 푸는 거예요. A, B, M, N 다 모르지만 거기 안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381. 자, 결국 절대값에서 차가 나왔다는 거는 두 근의 차라는 거예요. 두 근의 차는 항상 합과 곱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12보다 작도록 하는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모든 자연수 순서상이래요. 뭐 해줘야 될까? 합과 곱을 나타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했잖아. 합 몇 A? 마이너스 A. 곱 마이너스 B. 자, 그러면 차의 제곱을 써요. 그러면 합의 제곱에서 뭘 빼? 4 곱을 빼고, 자, 이거 계산하시면 몇 나와요? 4 A 제곱 플러스 3이 똑같이 나오지.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제곱을 쓴 거고,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12보다 작다고 하면은 절대값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내가 제곱을 했잖아. 그러면 저 제곱의 값은 몇보다 작다고 해야 돼? 1, 4, 4. 그치? 11의 제곱이니까. 그게 더 쉽지. 그러면 4 나눠줘. 그럼 우리는 뭘 푸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가 몇보다 작아라? 36보다 작은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럼 A가 2이면 몇 개 있을까? A가 2, A가 1이면은 B는 35 미만이니까 30? 4개죠. A가 2면요. 이제 32이면 그러니까 31. A가 3이면 A가 4면 A가 5면 끝났죠. A가 6에서 그래서 여기 50개, 여기 60개, 여기 10개, 120개. 됐어요? 자, 마지막 쪽입니다. 83쪽. 84번, 3번, 6번, 5번, 82번 들었어. 다 해달라는 거네. 82번. 오케이. 82번 이거 우리 모의고사에서 저 본 적 있잖아. 클리닉에서. 기억나 안 나?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자, 요거가 마이너스 1이고 요게 1입니다. 5제곱 5제곱 아니 4제곱 제곱 3제곱 3제곱 제곱 4제곱 하나 자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부터 볼 거냐면은 얘네들을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현례 복수수거든. 그지? 현례 복수수니까 쟤는 2차 방정식의 두 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군의 곱이 1이니까 t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t제곱 플러스 t 더하기 1은 0에 두 현례근이 z와 z 현례였어요. 그러면 t-1을 곱해서
t 세제곱은 1에 세 근 중 두 개가 z랑 z 켤레였다는 거죠? 그지?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니? 뭘 할 수 있니? z 세제곱도 z 켤레 세제곱도 다 몇이었다? 1이었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 여기에 근과 대수 관계를 다시 써봐. ZZ 켤레가 1이었다며. 그지? 자, 얘가 ZZ 켤레라고 하면 Z 켤레가 뭐가 돼요? 아니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그냥 이거 넘겨도 돼요. 넘겨봐. 니네들의 곱이 1이야? 무조건 무슨 관계라? 역수 관계네? 그럼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1로 Z로 바꿔주시면은 6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6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6제곱분의 1, 6제곱분의 1, 6제곱분의 1. 아, 이 친구는 5개의 Z 6제곱분이라고 1이라고 쓸 수 있죠? Z 세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몇이었어요? 5 곱하기 1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그냥 5예요. 그거를 했다고 틀리니까 아마도 맞을걸요? 쌤은 클리닉 들어가니까 문제를 기억하는데 83번 이등변 삼각형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렸는데 AH 높이와 BC 밑변을 두 근으로는 2차 방정식이 주어졌대. 그러면 D1랑 EH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에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면 무조건 그는 2배 차이가 나겠네. 됐고요. 그 다음에 AH와 자 AH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T라고 할까?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Q라고 할까? PQ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는 0.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길이 자 요거 정사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 X 높이를 2X라고 두면 되겠죠?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하시오. A라고 하자. 헷갈리니까. A 있네. 알파라고 할게. 그 방정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합니다.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하래요. 자, 근제간 쓸게요. 이거 보시면 p 더하기 q는 8, pq는 4. 그지? 자, 근데 내가 뭘 해줘야 되냐? 이등변 삼각형에 내접한다고 했으니까 쟤네들은 무조건 닮음이 있어요. 내가 이거 어차피 길이가 1대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길이 몇이야? P-2A죠. 2알파죠. 그죠? 그럼 밑변의 길이 몇이에요? 알파. A 알파라고 할게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렇게까지 해도 되고 여기도 뭘까요? 여기도 해볼까? Q 마이너스 2알파랑 2알파죠. 그치? 걔네들은 닮았잖아.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걔네들은 그냥 P 대 Q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 P 대 Q로. P 대 Q.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쓸까? 파란색 가지고 할게요. 자, Q 마이너스 2 알파 대 2 알파는 Q 대 P. 됐지? 외형 내용 곱해 주세요. 외형 내용 곱해 주시면은 PQ 마이너스 2P 알파는 2Q 알파. 됐어요? 그러면 식이 나오네. PQ 빼기 2 알파 더하기 2 알파 곱하기 P 더하기 Q는 0이었어. 됐어? P 더하기 Q 알고 PQ 알죠? 얘가 몇이었어? 4. 얘는 몇이었어? 8. 16알파가 4였네요. 알파가 몇이었어요? 4분의 1이었다는 소리죠. 알파가 4분의 1이었다는 거는 누구랑 누구를 두 근으로 했대요?
4분의 1과 2분의 1이었대요.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1일 거 보니까 A가 몇일 거고 8일 거고 두 근의 합은 4분의 3이 마이너스 8분의 B가 나야 되니까 B는 몇일 거고 6일 거야. 그래서 A는 8, B는 마육, 둘이 더해주면은 답은 2다. 됐지? 그렇게 미지수 놓고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비례식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84번. 자,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을 S1. 자,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귀찮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S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F 3x A는 0의 두 근의 합은 S2라고 할게요. 이거는 문자로 좀 이따가 씁시다. S1 빼기 3S2가 마이너스 8이 되는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왜 쌤이 처음에만 알파 베타라고 놨냐면 보통 fx는 0의 두 근을 가정할 때는 가장 쉽으니까 쟤를 알파 베타 미지수로 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f 3x-a든 뭐든 복잡한 식의 형태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 어떻게? 자, 이거 넣으면은 그냥 f 알파는 0이라며. 그치? f 알파는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거니까 3x 빼기 알파 아니 a도 a가 알파가 되면 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얘는 알파 또는 베타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a 넘겨 3 나눠 그러면 이때 나오는 x는 뭐가 나오겠어? 3분의 a 플러스 알파와 3분의 a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때 나오는 두 근이고 걔네들을 더했더니 S2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X수는 3분의 1 가로 열고 A 두 번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와 2A.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S1에서 빼주시면은 S1도 알파 더하기 베타 가지고 있었고 S2 세배한 것도 알파 더하기 베타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걔네들은 사라졌어. 그럼 뭐가 남냐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2A 마이너스 2A가 남았고 걔가 마이너스 8이었대요. 얘는 사라지네요. 그래서 푸는 방법만 알면은 되게 짧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85.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f 알파는 베타, f 베타는 알파래. 0은 뭐래? 2는 몇이냐? 그러면 요거는 내가 알파를 대입했는데 베타가 나온다는 게 이상해.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가 나오게끔 유도를 해줘야 돼요. 뒷변형을. 그러려면은 베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려면 항상 관계식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관계식은 항상 근각계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주어지면은 그냥 습관처럼 써놔. 이걸 안 쓴다고 해도 어차피 쓰는데 10초, 20초밖에 안 걸려요. 됐어?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 중에서 이거 쓰는 게 좋겠어? 이거 쓰는 게 좋겠어? 합을 쓰는 게 좋겠어? 곱을 쓰는 게 좋겠어? 식이 뭐가 더 간단해질까? 바꿀 때? 뭘 것 같아? 합이죠? 합은 뺄셈이고 곱은 나눗셈이 되잖아. 나눠지면 약간 답이 없어. 그럼 베타 대신에 1-알파라고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에? 우리가 바꿀 거예요. 그러면 f 알파는 1-알파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f 베타도 1-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잘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얘를 x로 바꿔주시면은 fx는 1-x의 두 근이 바로
알파랑 베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알파를 넣어서 성립을 했고 베타를 넣어서도 성립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는 방정식이 아직 아니니까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fx 더하기 x 빼기 1은 0의 두 근이 얘인 거고, 근데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항상 얘래매. 맞아? 그러니 이 친구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4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뭐를 모르냐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몰라요.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몰라. 왜? 알파, 베타 넣어서 성립만 해놓으면 됐었잖아. 근데 그 앞에 2배를 했는지 3배를 했는지 마이너스 4배를 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 k 값을 마지막에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x는 0을 대입을 해서 f0 즉 5 더하기 0 빼기 1은 0, 0 집어넣으면 4k. k가 그냥 1이었네. 됐어? 그냥 f2를 구하래. 그럼 여기다가 그냥 f2 구해서 끝내도 됩니다. f2는 뭐예요? 얘는 1 넘어가고 얘는 4 빼기 2 더하기 4니까 6이죠? 6 빼기 1이죠? 5죠? 아니면 그냥 식 써도 되고 fx는 2차식이니까. 근데 저런 거 되게 많이 나와. 2차 방정식에서는 여러분이 저런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하려. 자, 허근 알파가 실근이 세제곱해주면 실근이 된대요. 얘 또 볼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죠. 알파가 허근이라고 하는데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형태였을까? 자, 알파 세제곱은 실수다라고 하니까 알파 세제곱은 우리가 근데 어떤 실수인지는 몰라. 그래서 1이라고 나오면 되는데 1이라고 넣으면 그러니까 K라고 넣을게요. 근데 내가 저거 실근을 그냥 구한다고 치면은 저거 세제곱은 실 거잖아. 세제곱은 씌워주면 너무 복잡하지 보이기가. 그래서 내가 K 세제곱이라고 가정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K는 실수거든. 자, 이렇게 가정을 하자. 이거 방정식 저 인수분해 해봐요. 알파 마이너스 K랑 뭐 나와요? 알파 제곱 알파 K K 제곱은 0 나오죠? 그치? 아니 그러면 뭔 소리야? 알파는 K이거나 아니면 알파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었대. 근데 내가 실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알파는 K가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이거는 실근이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허근 알파라고 했으니 알파는 무조건 여기에서 나온다. 그럼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글이었던 거야?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은 0꼴의 한 허근이 바로 알파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 해주면 돼? 이게 무슨 관계야? 뭔 관계야? 얘를 뭐 해주면은 얘가 돼요? 뭐 해주면 제가 돼요? K랑 K제곱 무슨 관계가 있어? 제곱이잖아. 얘를 제곱해주면은 얘가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 그걸 내가 찾아야 돼.
자, 다음 답은 그래서 이걸 풀면 돼요. 그래서 넘겨서 9 빼기니까 7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7 1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13 0 7 나눠줘서 m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는 0 이 수면 해도 되는데 모든 내용이 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뭘 아셔야 되냐면 저 꼴 kx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은 0꼴은 무조건 우리가 그 배웠던 오메가 꼴이에요. 세제곱 해주면 실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 어차피 얘 마이너스라고 해도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그래서 가운데를 제곱을 해서 상수항이 되는 꼴은 항상 세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허근 알파를 근으로 가진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잘 적어주시고 여러분이 문제에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RT를 볼게요. 52분까지 쉬시고 53분부터 RT 종이 나눠줄게요. 그거 보고 문제풀이 하고 오늘 2차 함수 좀 나갑시다. 근데 너네 개념부터 안 적을 거면은 책에다가 적으세요. 그냥 멍하니 보지 말고. 알겠지? 내가 그것까지는 뭘 안 할게. 자,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함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안 할 두 번째는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그래서 2차 함수 단원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저 1번만 할 거예요. 자, 그럼 예원이 생략하시고 2차 방정식은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2차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끝에 뭘로 끝나야 돼요? 는 0으로 끝나면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은 몇 차식이었어요? 앞에 있는 식은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렇지? x에 대한 2차식. 자,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당연히 최고차항부터 시작을 해서 미지수 몇 개 나와요? 3개 나옵니다. 2차 방정식 가정할 때 저렇게 시작을 하시고 2차 함수는 뭘로 시작하는 애를 2차 함수라고 해요? 함수는 당연히 x랑 y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식을 쓸 때는 y는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통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2차 함수. 자, 그럼 얘네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점은 뭐야? 그냥 0이랑. 그치, 0이랑 y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해볼까? 아니, y는 0이라면은 2차 함수와 y는 0의 관계가 뭘로 바뀔까요? 이게 바로 그냥 2차 방정식과 관련이 있네. 됐어요? 자, 근데 y는 0이 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함수에서? x축이야, y축이야? 그치, y는 0은 x축이죠.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x축과 2차 함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법 알았어. 그냥 뭐 해주면 돼? 방정식이라고 가정해서 한 배씩 써주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2차 함수 아래로 기준으로 할게요.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두 점이 나왔다고 하면은 얘는 2차 방정식에서 근 몇 개를 가지는 거야? 그렇지, 실근이야. 실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뭐라고 쓰겠어? 당연히 그렇지, 양수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접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접하는 곳은 근 몇 개야?
그렇지. 실근이 한 개입니다. 겹쳤으니까. 판별식은 몇이에요? 그렇지. 0인 거야. 만약에 2차 함수가 안 만난대요. 안 만난다면은 얘는 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실근이 없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은 뭐인 거야? 음수인 거겠지. 그래.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기면 돼. 2차 함수와 누구의 관계? x축 간의 위치 관계입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굳이 2차 함수와 x축 간의 위치 관계만 그럴까? 아닐 거야. 뭐도 될 거야. 저 x축이 아니라 직선과의 위치 관계도 될 거예요. 이번에는 2차 함수와 일직선, 즉 1차 함수와의 관계를 볼게요. 1차 함수는 보통 미지수를 뭐라고 두냐면 mx 플러스 n이라고 둡니다. 1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뭘 해주면 될까? 이번에 뭘 해주면 될 것 같아? 빼면 되지. 빼서 내가 뭘로 만들어주는 거야 결국에? 2차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거 넘겨서 빼봐. ax제곱 플러스 b 빼기 mx 플러스 c 빼기 n은 0에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렇지? 0으로 풀자. 0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이제 뭐 그려지겠죠? 자, 사실은 이거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이 노란색의 판별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양수.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접했대요.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0이었다는 거야. 만약에 이 직선이 안 만나도록 그어졌대요. 그럼 판별식이 어땠다는 거야? 음수였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냥 뭘 보면 되냐면 함수에서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판별식으로 나타내서 풀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까지는 그냥 2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조금 더 어렵게 내자면은 여기는 안 나오겠지만 그게 있어요.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의 위치 관계예요. 그래서 y는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관계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당연히 얘도 2차 함수와 2차 함수니까 그냥 서로 뭐 하겠어? 방정식 만들어주려면 끝이 빼야겠지. 그래서 넘겨서 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a-p b-q c-r은 0이라는 식으로 나타내지는데 여기서는 내가 뭘 장담할 수가 없어? 저게 2차 식일까? 장담 가능해요? 아니지. 어떠면은 저기가 안 돼. 이 함수한테. 그렇지. A랑 P랑 같았으면은 이 함수 아닙니다. 그럼 A랑 P랑 같다는 소리는 뭐예요? 두 2차 함수가? 뭐가 같다는 걸까? 우리 중3 생각해봐. 포물선 할 때 생각해봐요. y는 ax제곱 y는 ax-p제곱 더하기 q 그런 거 봤을 때 최고차항이 무슨 역할을 했죠? 폭이지. 폭이 같다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결국에 평행이동해서 겹치는 친구들이에요.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만 생각을 해볼게. 자, 이 2차 함수랑 폭이 같은 거 내가 아무렇게나 평행이동 해봤어. 쉽게 옆으로 평행이동 해봤어요. 자, 이거 식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쌤이 이거 뭐라 그랬어? A는 P잖아? 그럼 얘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치? 1차식이니까 얘는 왜 X가 없어졌어? 1차식이니까 근도 몇 개만 나온다? 한 개만 나와야 돼. 3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한 개만 나오는 거야 이거. 그리고 우리가 근이 한 개가 나오는 경우를 다시 거꾸로 어떤 경우로 해야 돼요? 아, 최고차의 개수가 같을 때구나. 폭 같다.
근데 이제 A랑 P가 만약에 달라? 그럼 그냥 이제 똑같이 뭐 해주면 돼? 직선 간의 위치 관계처럼 이제 해주면 돼요. 얘가 폭이 달라? 그럼 이렇게 생기면은 판별식이 양수인 거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접할게끔 생겼어요? 그러면은 중분인 거고, 만약에 얘가 안 만났어요? 그러면은 판별식이 음수인 거고. 그지? 이게 하나가 위로 볼록이 돼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하나가 위로 볼록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만 추가가 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는 관계에서는 얘네들이 근이 이상해질 수 있겠구나. 근이 근데 조금 더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X축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Y축으로 이동해지면은 어떤 느낌이 올까? 자, 이거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요. 자, Y축으로 평행 이동만 했다는 거는 이번에는 B랑 Q도 같았다는 거야. 왜? Y축 역할을 해주는 거는 결국 상수항이거든. 상수항만 달라. 얘네들은 다 똑같대. 넘겼어. 그러면 C 빼기 R은 0이래. 근데 상수항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래서 X를 만족하는 실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해가 빵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경우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돼.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는. 어차피 그 이상은 우리가 3차 함수 할 때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이 2차 함수 안에 2차 함수와 다른 직선의 뭐 위치 관계, 다른 함수와의 위치 관계를 할 수 있어야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도형 방정식 나올 때 원과 직선, 원과 포물선 위치 관계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런 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고 포물선이 접한데 어떻게 풀어? 도방이야, 도방. 그냥 식 없어. 여러분이 말로 해봐. 지금까지 쌤이 얘기했던 거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도 x랑 y에 관한 2차식이에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포물선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대입을 해서 판별식 쓸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판별식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원방이고 이게 2차 함수일 텐데, 내가 이거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몇 차씩 나와? 4차씩 나오지. 4차씩 나오는 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원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포물선이 아니라 직선이었으면은 가능해. 이거 mx 플러스 n이나 놓고 대입을 해주면은 1차식, 2차식이잖아. 판별식 똑같이 쓰면 돼. 근데 그렇게 쓰면은 계산량도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어떤 걸 쓰죠? 원의 성질 중에서? 그치, 원의 중심과 접점은 항상 어떻다? 무슨 관계다? 단지하고 이으면 수직 관계다. 그럼 내가 뭘 가정을 해? 접점에서 접선을 가정을 해서 아까 포물선 생각해 볼게. 그럼 포물선에서도 요 놈에서의 접선이 얘 파란색이어야 돼. 그럼 내가 노란색과 파란색의 판별식은 0 쓰고, 아니 점지거를 쓰겠죠? 점지거를 0 쓰고, 흰색과 파란색의 포물선은 0이, 판별식은 0이다를 동시에 쓰는 거야. 그래서 만족시키는 친구를 찾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겠지? 거쳐가는 겁니다. 4차식을 내가 풀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응용이 돼서 나와.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2차 함수랑 뭐의 위치 관계는 상관없이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예요. 접할 때예요. 그래서 접할 때는 그냥 뭐 하자? 생각 비우고 빼. 한 번씩 쓸 수 있으면 써. 0 나오면 돼요. 알겠죠? 그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문제 가봅시다. 오늘 내용은 설명은 개념은 이거밖에 없고,
자, 유형 5개 있습니다. 1, 2, 3, 4, 5. 자, 쌤이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이랑 같이 말하면서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계산을 하세요. 아, 이 1번이 아니라 387.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이랑 몇이라는 거야? 왜? 마 2랑 6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미지수 어떻게 구해? 두 근이 주어졌으면 바로 뭘로 구하는 게 좋겠어? 자, 답이 갈린다? 뭘로 하는 게 제일 편해? 2차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 근과 계수 배웠죠? 두 근의 합은 몇이야? 마이너스 더하기 6은 4. 근데 근계관에서는 걔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a죠. a가 몇이에요? 8.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계산량 없죠? 간단하죠? 그러면 b는 어떻게 구해요? 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10인데 걔는 2분의 몇 b예요? 4b니까 2b지. 그럼 b가 몇이야? 그러면 그게 가장 빠른 풀입니다. 대입하지 않고 2차 함수 작성하지도 않아요. 근계관으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번 392. 자, 이제는 x축과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 2차 함수 보고 뭐 써주면 돼, 내가. 판별식 써주면 되겠죠? 1번은 판별식 뭐 써줘야 돼? 0보다 크다 작다? 크다. 2번은 0이다. 3번은 작다 써주면 되겠죠? K에 대한 부등식 잘 써주세요. 자, 계산해보세요. 392번. 계산 다 했죠? 그러면 한 명 고를게요. 동진이었나? 동진이 392번에 1번 뭐 나와요? K는 4보다 틀렸죠?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계산 잘 하시고 2번 K는 몇이다? 4 마이너스 4. 그치? 그냥 마이너스 4죠. 계속. 그 다음에 3번 K는 뭐다?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작다. 그래서 부등식을 잘 써서 넘겨보세요. 알겠죠? 어렵진 않으니까 판별식 잘 쓰시고 판별식이 K 더하기 4 나옵니다. 걔가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그거부터 해야 돼. 자, 유형 3번. 자,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이래요. X축에서 벗어났습니다. 397번을 보시면 자, 2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는데 그놈의 X좌표가 또 주어졌어. 그러면 뭐 해주면 돼? 뭐 해주면 돼? 빼줘. 빼주면은 그놈의 X좌표들이 바로 뭐인 거야? 두 교점의 X좌표인 거예요. 근이라는 거지. 그럼 얘도 이제 내가 넘기면은 식이 나와. 뭐 나와? 2x제곱. 그 다음에 뭐 마음대로 쓰세요. 1-a. 그 다음에 1-b. 이렇게 나왔어요, 쌤은. 근데 이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네. 자, 두 근 주어졌으니까 뭐 써? 근각에서 바로 써요. 두 근의 합 몇이에요? 1이에요. 1은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5 바꿔서 A-A는 몇이야? 3. 자, 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6이야. 이건 2분의 몇이야? 1-B지. 마이너스 10이랑 B랑 자리 바꿔서 B는 1 더하기 12가 되겠죠. B는 몇이다? 13. 됐어? 계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5단원에서 배웠던 거를 지금 다 쓰는 거야. 판별식도 쓰고 등계관도 쓰고. 그리고 문제가 좀 더 꼬아지면은 걔네들의 x 좌표들이 각각 1대 2다 이런 것도 나와. 그럼 뭐 하겠어? 내분점이 아니라 우리 비례식. 내분점과 비슷한데 비례식 쓰면 돼. 야, 이거 한 저기 좌표를 뭐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문자를 쓸 때 뭐라고 가정할까요? 이거 x좌표 뭐라고 가정할까? 내가 비례식이 주어졌다는 거는 직선에 대해서 비례식이 주어졌다는 거는 요 놈의 x좌표 차도 1대2라는 거야. 응? 원점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내가 이쪽의 길이를 뭐 k라고 두면은 좌표는 마이너스 k이고 요거는 2k인 거잖아. 그러면 두 근을 마이너스 k랑 2k로 둬서 근계관 쓰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그림에서도 위치 관계 내가 보고 미지수 정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냥 쌤이 그걸 말했으니까 하나 어딨냐 401번 봐봐. 401번 비례식은 아닌데 두 교점의 x좌표의 차가 3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랑 얘 선분의 길이가 3이라는 거야. 이게 내가 미지수 놓을 때 어떻게 놓으면 좋겠어요? x좌표들을. 그렇지. 차가 3이라는 거는 a, b, 알파, 베타 두지 말고 하나를 a라고 두고 다른 하나는 a 플러스 3이라고 두면 됩니다. 두 분을. 그러면 두 분의 합은 몇 m이고 두 분의 곱은 몇 m이고 그러면 대입해서 a에 대한 방정식을 풀든지 m에 대한 방정식을 풀든지 하면 되겠지. 그치? 401번 한번 해보세요. 말 나온 김에. 401번 했어? 자, 서로 했으면은 답 말해보세요.
4번. 그죠? 4번으로 하면 됩니다. 쌤은 지금 이거 A와 M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M 대입해서 A 구하고, 근데 얘는 A의 근과 계수 관계니까 내가 M으로 바꿔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바꿔서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A는 2분의 M-3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근과 계수 관계 써주면은 나오긴 해요.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지 말고, 어차피 근과 계수 관계 두 분에 꼭 물어봤잖아. 모든 실근에게 꼭. 그렇게 할 수도 있다. 4번이네 4번. 자, 유형 4번.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니까 한 별씩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하면 돼요. 한 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5번까지인데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409번을 보시면은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1과 y절편이 8인 직선의 기울기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선을 뭐라고 둬? 그렇지, ax 플러스 8 뭐 이렇게 두면 되겠죠. 또는 내가 직선을 가정할 때는 보통 mx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mx 플러스 8이라고 두셔도 돼요. 적한데 그리고 뭐 써? 한 별씩을 0 쓰겠지. 0 쓰다 보면 m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죠. 근데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인수분해 해 주셔야 돼요. 또는 근해 공식을 쓰셔야 돼요. 자, 했으면은 시연이가 말해볼까? 직선의 기울기 몇이랑 몇 나와요? 10이랑 마이너스 2. 그렇죠. 10이랑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죠?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12번 볼까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 단원에서 이거는 뭐라고 배웠어요? 항등식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인데 항상 0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지수 두 개를 내가 알 수 있어요. 해보세요. 자, 직선 가정합니다. 어떻게? y는 mx 플러스 n 가정했어요. 내가 2차 방정식 만들기 위해서는 함수를 넘겨주는 게 더 편하겠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 빼기 2k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빼기 k랑 더하기 n은 0이다. 의 한 별씩은 항상 0이다. m-2k의 제곱 빼기 4의 k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n. 근데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4k 제곱 빼기 4k 제곱 죽었고요. 마이너스 4nk 플러스 4k 그렇지? 플러스 4k 마이너스 4nk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 m제곱 빼기 4x.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니 이 친구가 몇이 돼야 되고 이 친구도 몇이 돼야 되고 그러니 m은 몇이고 얘는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몇 x 플러스 몇?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뭐 위치 관계야. 그렇게 뭐 복잡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실근 두 개를 가져 접해 안 만나
그런 것들의 전환도 자유자재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접하는 조건은 무조건 판별식은 0이다 써주면 되고, 네, 잘 안 나오지만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위치 관계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평행 이동이 될 때는 그런 것도 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숙제는 자, 과제장도 제대로 안 적은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날짜 적어주시고 오늘 16일. 자, 문제 번호를 숙제로 내줄 때는 이렇게 샵을 붙여주시고요. 아이고 12번 그 다음에 선생님 만약에 페이지까지 하면은 뭐 페이지 몇이라고 쓰든가 아니면 83페이지 이렇게 쓰든가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기한은 당연히 다음 주입니다. 3월 23일 이게 기한이에요. 자, 그리고 쌤이 여러분한테 준 거 있죠? 만약에 5단원에서 파란색 색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 노란색 그 띠로 붙여놨어요. 요거 그런 것들은 내가 오답노트 안 돼 있는 것들 찾아서 써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는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그거 메인 숙제를 하는 거야. 이게 공통 숙제야. 안 돼 있으면 너네들이 스스로 해야 돼. 그래서 검사 받고 쫄 거예요. 해서 만약에 안 된다. 금요일까지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안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토요일까지 부를 겁니다. 알겠죠? 각오하시고 미루는 일 없도록 해요. 일단 그래서 숙제를 적게 내줬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휴대 취소까지 나가겠습니다.